지금은 완치된 상태고요. 완치가 됐지만 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목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프지 마십시오. 진짜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악명에 걸맞게 진짜 너무 아팠고 목소리가 거의 베놈처럼 나왔었는데 한 진짜 눈 떠보니까 격리 끝났어요. 정신 차리니까 가성이 안 나오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공연이 있는데 공연 때 가성이 안 나오죠?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가성충인데 가성이 안 나오면 걔는 지금은 후유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킨 이유는 뮤직비디오 궁금해하는 뮤직비디오에 뭐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코멘터리를 해볼까 해서 켰습니다. 많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거기 질문이 거의 대부분 뮤직비디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라방에서 얘기하면은 재밌겠군 해서 켰습니다.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밑에 퀘스천 창에 보내주시면 그것도 답장을 해보고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제가 잠을 진짜 안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최근에는 3일을 거의 밤 새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코로나를 걸렸어요. 면역력 악화로 인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만 아팠어요. 걸린 애들 중. 어쨌든 제가 잠을 잘 안 자는 편인데 왜 안 자냐면 잠을 안 자고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잠만 없었다면은 뭐 오늘 해야 될 거를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잠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다 못하고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잠에 들어서 그걸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잠한테 당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만약에 잠이 없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적어놨었어요. 왜냐면 약간 바벨탑, 성경에 나온 바벨탑 스토리처럼 인간이 계속 뭔가 완벽에 가까워지거나 신에 가까워지면 신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느낌처럼 보여졌어요. 뭔가 완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 같은 느낌? 그래서 잠이 없었다면은 진짜 완벽하게 이거 끝낼 수 있는데 잠을 안 자면은 진짜 이거 잠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완전 사기인데 근데 잠이 있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치 뭔가 신이 우리한테 탑재해 놓은 어떤 블락 걸기 위한 시스템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들이 많아질 시기쯤에 그런 거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이제 딱 마침 마민손 형이 불면증이었고, 그래서 마민손 형이 그거를 제안을 했죠. 우리 컴필 만들자 해서. 근데 이제 내용은 다 불면 관련된 거야. 잠에 관련된 거 어때? 이렇게 했는데 저 그런 시나리오 써놓은 거 있는데, 이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틸다 스윈튼이 이제 모마 미술관에 이렇게 유리관 안에서 자고 있는 그 행위예술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뭔가 미래의 인류를 전시해 놓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랬을 때 이 잠은 거의 이제 과거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잠을 전시하고 미래 사람들이 그걸 되게 흥미롭게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줬어요. 거기 현장 사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쓰여진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한 배경 설명이랑 캐릭터 설명이랑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랑 그 시대상을 설명한 거였고, 캐릭터 설명도 되게 디테일했고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로 풀어나가기에는 너무 짧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템포라는 게 있잖아요. 막 제가 노래까지 다 이번에는 그 노래 프로덕션 자체를 제가 건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 아이디어대로 구현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조금이나마 비춰볼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시키고 만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전시관 안에 있는 모델분도 틸다 스윈튼이랑 최대한 닮은 사람으로 구했어요. 한국에 계신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남성분이셨지만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머리 색깔이 원래 갈색이셨는데 저희가 탈색을 시켰어요. 그리고 눈썹 탈색시키고 해가지고 너무 틸다 스위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도 그거랑 똑같이 오마주 했어요. 보시면은 그 모마 작품이랑 비교해봐도 옷이 되게 비슷해요. 신발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모델분을 거기에 넣어놨고, 그리고 일단은 또 뭐 있었지? 또 뭐가 있었지? 뭘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그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그 잠 전시회 말고 이제 시크릿 슬립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시대에는 잠이라는 게 마치 약간 금지되어 있는 듯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잠을 해결한 시대긴 하지만 동시에 잠이 금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시대상을 갖고 있는데, 왜 잠이 해결됐다고 하면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시나리오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면서 왜 잠이 통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반전 스토리들이 원래 엄청 많았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니까 그런 건 다 스킵해버리고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짧게 간략하게만 그냥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어를 약간 비추는 정도로만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현대의 마약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놓은 원작 시나리오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잠을 몰래 자는 클럽, 그 시크릿 슬립 클럽이 그 안에서 매트리스 같은 과거의 전유물들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매트리스를 암거래하거나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일단 허브티라는 거 자체가 그 중간에 허브바라고 되어 있는 로케이션 있잖아요. 찬주가 나오는 그 허브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가 원래 빌드업이었어요. 그 조현철 배우가 이제 1층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허브티를 홀짝이거든요. 근데 허브티는 그 잠을 이렇게 돕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잠을 돕는 음료를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뮤직비디오에서 뭐 이거는 허브바고 허브바는 허브의 뭐 효능은 이렇고 막 이렇게 풀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허브바라는 거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허브가 이런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사람들만 생각하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조현철 배우님은 취하시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 지올 원슈타인 파트에서 알약을 먹고 이제 잠드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다 빌드업이에요. 왜냐면 수면제 그 하나 먹는다고 막 바로 뻗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그 빌드업인데 이게 노래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딱 2단계만 걸쳤어요. 원래는 그 주인공이 딱히 없고, 제 시나리오 원작에는 그 시크릿 슬립 클럽이라는 곳을 비춰주면서 거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그 미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몰래 잠을 자고 몰래 그거를 그 잠이라는 거에 한번 맛을 들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거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뭐 횡설수설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거였고, 그래서 원래 지올 원슈타인은 그 침대 암거래하는 캐릭터였어요. 원래는 좀 더 길게 풀어나갔다면은 제가 이제 행동대장 느낌이고, 원슈타인이 침대를 카운팅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매트리스 숫자를 세고 그 침대를 이제 직접,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딜러처럼 그 침대를 갖고 밖에 나가서 뿌리고 뭐 약간 그런 내용이었고요. 찬주는 이제 거기 시크릿 슬립 클럽에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인데 허브티를 거기서 이제 마시면서 잠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거기 고객 중 한 명이고, 잠을 안 자도 되는데 집에서 해보지 말라고 통제하는 이유, 이게 원래 제 시나리오의 엔딩이에요. 그 이유가 마지막 장면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풀지 않으려고요. 시크릿 슬립 클럽 사람들은 왜 다 똑같은 옷을 입냐? 그것도 뮤직비디오의 특성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입히고 싶지 않았는데, 좀 더 뮤직비디오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사교 클럽이다라는 느낌을 줬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가장 좀 1차원적으로 그거를 풀어낸 방식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 이제 조현철 배우님이 그 약을 먹고 어두운 공간에 갔을 때는 잠에 들기 직전에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기 전 단계를 저는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좀 어리둥절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어리둥절한 공간, 약간 정류장 같은 거죠. 꿈으로 가기 전에. 근데 거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인데,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원래는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싶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 뭔가 되게 귀엽게 거기서 표현됐잖아요. 그 뭔가 그 행복감의 그 진입, 행복감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강아지로 썼던 거고, 이제 잠에 들고 꿈의 나라로 왔을 때 다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 양들이 떠다니잖아요. 양을 거기에 왜 양을 썼냐면, 우리가 꿈을 꿀 잠이 잘 안 올 때 양새잖아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래서 거기서 출처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왔고요. 양을 세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꿈속에서 그 양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웅장하고 다채롭고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미래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려고 잠을 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라는 거는 안 자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자봤으면은, 잠을 안 자봤으면 그 잠이 주는 그 행복감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잠이라는 거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미래 시대의 마약 같은 존재예요.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느낌을 풍기는 행위가 이제 잠인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Counting Sheep, They're Ready 100라는 가사는 제 가사인데, I'm counting sheep, they're ready 100, 그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나는 양을 세고 있어, 걔네는 근데 벌써 100마리야 라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썼던 가사예요. 그리고 또 이스터에그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전시관 쪽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그때 색채를 보면은 색깔이 되게 빠져 있어요. 전시관은 다 색이 빠져 있고 어두워요. 근데 이제 그 집으로 오면서 색채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거기 그 시크릿 슬립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리게 생겼고 피부가 되게 좋아요. 그 경비원 있잖아요. 경비원이 전시회에 있을 때는 되게 뭔가 죽은 피부 같고 뭐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집으로 와서 문 열어주는 사람도 똑같은 경비원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피부도 되게 말끔해졌고 거기서 되게 어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이 되게 어린 캐릭터고, 그리고 마미손 캐릭터가 그 방에서 하던 거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인데, 원래는 더 무섭고 기괴하게 하려다가 대중적으로 그냥 나름의 타협을 본 장면이에요. 근데 마미손 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시크릿 슬립 클럽 사람들이 애용하는 어떤 코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섹션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누가 이렇게 책 읽어주면 잠 잘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방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잠들 수 있는 방이 있고, 원래 방의 테마가 되게 많아요. 원작 시나리오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딱 그 한 방만 보여줬는데, 원래는 되게 기괴한 방으로 연출하고 싶었어요. 진짜 공장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냥 조금 더 뮤직비디오의 특성을 살린 느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질문이 많네요. 응? 이게 왜 떠? 영감받은 캐릭터? 영감받은 캐릭터는 없고요. 왜 질문이 많네요. 그래서 장편으로 저는 그거를 제작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거를 다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못다한 얘기들이 많고 거기에 전시회에 뷰노 멤버들 사진 전시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교차로 돼 있거든요. 어떤 건 하품하고 있고 어떤 거는 웃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잠의 효능인데 실제 효능인데 과거 사람들은 잠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보는 어떤 포스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뷰노 멤버들이 왼쪽에는 되게 죽은 피부색으로 막 하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에선 진짜 광기처럼 눈 엄청 크고 입이 엄청 크게 웃고 있고, 그 정도로 좀 잠이 이 정도로 삶에 도움이 된다 라고 믿었다, 과거 사람들은. 그런 거를 표현한 거라서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표현한 거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뭐랄까, 애시온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뭐 이스터에그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애시온은 이제 마미손 형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풀어나갈 NFT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간접 광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조현철 배우가 흘리는 눈물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그것도 꿈이라는 것을 처음 꿔본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을 표현한 거고, 왜 이렇게 좋은 잠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이거를 거세해 왔을까? 라고 하는 미래 시대의 어떤 청년의 깨달음? 그렇습니다. 하품은 잠을 잃은 시대지만 하품의 전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본능은 남아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잖아요. 그게 코미디적인 요소였는데 뭐 한국식 개그 막 그런 코미디 말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코미디 개그로 쓰인 그 장면이에요. 하품하지 말라고 하면 뭔가 더 하고 싶고, 앞에 그 하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품을 안 해요. 그 아이폰 카메라 엄청 많은 거, 그것도,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웃긴 장면이라고 안 든 게, 그거 꽤 유행 지난 밈이에요. 그냥 그거 이제 제가 옛날에 봐가지고 아이폰 막 비꼴 때 이제 한창 사람들이 그걸 올리곤 했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구현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잠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있는 그 상태라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단편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게 우리 맘처럼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잠은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댓글 중에 봤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쩌면 잠이라는 거는 안전장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육체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잠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 마미소님과 함께 나왔던 거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미소녀 가사가 거미가 많이 나와요. 그냥 마미소녀이, 그래서 동화책을 읽는 컨셉이니까 그 스토리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미를 넣은 거예요. 그 만미소년 파트 제목이 거미예요. 어쨌든 이런 많은 여러분들이 알아챘으면 더 재밌었을 법한 그런 이스터 에그들과 시대적 설명을 좀 시대적 배경 설명을 좀 해서 더 다시 보시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단편 영화 속 음원을 출시 예정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제 선택권이 아니고요. 마미소녀 선택권이고요. 저는 딱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그런 입장이라. 나중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그 원작 시나리오도 뭔가 OTT 서비스나 이런 데서 제작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깨어있을 때 상상이 더 큰가 봐요. 시크릿 클럽 하우스 빨간 커튼 빨간 매트리스 설정이에요? 그쵸. 미술이죠. 이제 컴필 프로젝트는 끝났으니까 제 거를 이제 할 차례예요. 제 거는 좀 더 비주얼적으로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재밌는 게 많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더 웨스턴 사운드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운드베리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EP 언제 나올 건지도 제가 아는 게 없어요.
펩시 옷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산지 좀 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펩시랑 H&M 콜라보 할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H&M 매장이 지하철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게 있어서 그냥 바로 샀어요. 네, 뷰노가 신지에게 잠식당하는 중이라고 마미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식당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딱 그 뮤직비디오 풀이 코멘터리 하려고 켰는데 지금 벌써 다 했어요. 아직 아파 보인다고요? 늘 아파 보여요. 다들 저보고 맨날 아파 보인대요. 어. 펩시에서 이거를 받았어요. 갤럭시 워치래요. 물론 저는 아이폰을 쓰지만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랑 제트 플립이라는 핸드폰이랑 버즈랑 되게 많은 걸 주셨어요. 공연에 대한 스포일러는 뭐 목이 낫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고음이 안 되거든요. 가성도 안 나오고. 그게 다 가능하다면 일단 액티브 볼케이노를 오프닝으로 할 것 같아요. 쾌차를 하려고 지금 도라지 꿀을 탄 도라지 꿀물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왜 나왔냐면 오미크론에 걸려서 그래요. 격리는 해지됐고요. 매일매일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컵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의식이 강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팬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어느 점? 할 말이 없다 이제.
후유증이 무기력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력한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안 무기력해요. 왜냐면 일주일 격리 기간 동안 정말 꽉꽉 채워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시간 아깝고 진짜 너무 화났어요. 그 시간을 누워서 그 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막 침 삼킬 때마다 막 칼 삼키는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그거 뭐야 못하는 그런 지경. 그게 너무 빡쳤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력증이 없는 게 끝나고 정신 차리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해서 무기력할 틈이 없이 또 바로 이렇게 오늘도 해야 될 게 있어서 했고 다음 주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는 일주일이 돼야 됩니다. 미각 둔감증은 전혀 없어요. 너무 다 맛있고요. 냄새도 너무 다 잘 나고요. 근데 살이 1kg 빠졌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색깔이 빠진지도 몰랐고 일주일 동안 거의 나루토인데 이제 앨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앨범 몰라요. 이제 막 몇 월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너무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게 원래 그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욕심이란 게 있다 보니 갈아엎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틀이 다 짜졌고 근데 지금 목이 이래서 녹음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뮤직비디오 코멘터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말한 코멘터리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뮤직비디오 컴필 진짜 금방 끝날 줄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 데드라인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보니 너무 처지고 막 이랬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크루원들끼리도 뭔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오히려 더 시원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좀 지쳤는데 마지막 다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기쁩니다. 가 아니라 한탄스럽습니다. 여기 신드롬즈 멤버 있나? 진진이가 있네. 진진이랑 여포가 있네. 진진이랑 여포 다들 고생했어요. 진진 여포 고생했어. 이제 내 거야. 더 고생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빨리 일어나.
여포는 저희 연출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저가 이제 직접 출연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런 게 있다, 저가 직접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랑 항상 뇌 공유가 돼야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현장에서 감독이죠. 감독 포지션인 여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신드롬즈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진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3D 아티스트고, 그 친구도 되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이 새로 들어온 멤버들과 처음 합을 맞추면서 이번에 좀 팀워크에 대해서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뮤직비디오 때는 더 좋은 팀워크로 또 한번 챌린지를 시작해봐야죠. 그 양이랑 막 검이랑 이런 거 다 그 진진이라는 친구가 모델링하고, 다이라는 친구랑 같이, 다이 진진이 이렇게 둘이 3D 팀이거든요. 저희 팀에 딱 그 둘이 3D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3D나 뭐 CG 같은 거는 거의 다 그 친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항상 여포라는 친구가 옆에서 도와줄 거고, 여포라는 친구 근데 진짜 웃긴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데 산책 갔어요. 걔가 진짜 예능 개거든요. 신드롬즈 슬슬 무섭습니다. 네, 저희 점점 무서워질 거예요. 점점 뷰노만 잠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잠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닿는 곳까지. 여보 아니고요, 여포. 그 삼국지 여포. 아마 왜 이름이 여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멋있대요, 걔는. 라킷은 이제 2인자로 밀려나나요? 아니요, 아직 그래도 라킷은 건재해요. 라킷이 아직, 라킷맨이 신드롬즈 개그 원탑 자리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무섭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이제 여포라는 친구고, 그걸 한심하게 바라보는 진진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고, 신지 제일 노잼캐? 우리끼리 있으면 다 재밌는데 막 노잼은 없어요. 뭐 밖에선 노잼인 애들 좀 진지한, 밖에선 진지하고 이제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유독 라킷 여포가 재밌을 뿐. 라킷 여포 션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슬랩스틱 장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꺼야겠어요. 갑자기 끌게요. 가세요.